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 집값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 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굉장히 궁금한 문제인데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해 9월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집값이 좀 잡히는가 했는데 7월 들어서 집값이 또 무섭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정부는 결국에는 민간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건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잡힐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인 것 같아요. 예측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민간주택에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예.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거고, 자 당장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서울 집값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늘 규제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부터 보면 6주 연속 올랐거든요. 한국감정원이 매주 이 주간 동향 이 지표를 내놓는데 그걸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죠.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32주간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이미 6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변동률 0%, 그러니까 보합으로 이미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때 자, 집값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흘러나왔고 예. 또 추가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부터 6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권 이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했기 때문에 이들 집값이 잡히면 분양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 집값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좀 예상이 나옵니다. 자, 정부도 오늘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분양가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오늘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이동을 하고 기존 주택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던 2007년부터 14년까지의 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좀 알아봤더니 0.37%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무려 5.67%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4, 5년 사이에 진짜 집값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죠.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보이는데 이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일부에서는 꾸준히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저희가 지난 이슈 플러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런 관측이 지금은 이제 오늘 대책 발표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지표 하나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좀 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프로 표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과거 민간 분양가 상한제 때 이 인허가 물량을 좀 조사를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고 2008년과 9년 그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건 맞는데 이때는 좀 시장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제도 시행 전에 이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 효과 이런 게 있었다라고 국토부는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2008년 같은 경우 좀 보면요.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이 정비사업 외 물량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21,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18,900가구였고 그 외의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으로 3,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14년까지의 이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연평균 21,000가구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에 보면 이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이 15,000가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시행 전보다 오히려 6,000가구 정도가 더 많이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금융위기 충격이 다소 완화된 2010년을 보면 이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인허가가 회복된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51,400가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표를 통해서 인허가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봤고요. 선분양, 후분양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게 선분양을 나서지 않고 이번 규제에서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후분양을 예측했던 곳들도 지금 결국에는 뭐 적용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후분양 시점도 지금 명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원래 당초에 이 후분양이라는 제도는 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집을 지어놨다가 이 주택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해라라는 의도가 컸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그래서 지상층 수의 3분의 2 이상 이 골조 공사를 해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층 아파트 단지라면 20층까지는 골조를 올려야 분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 3분의 2 정도 골조를 올렸다는 것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상층 골조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에 이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대책도 함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층 아파트라면 30층까지 골조를 다 올려야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체 공정이 한 8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이 단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기존하고는 확연히 이제 분양 시장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초쯤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 단지에 적용한 건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왜 그런지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러니까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포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월 초쯤인데 한 2달 정도 남았죠. 네네. 그런데 이때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2달 뒤쯤에. 그래서 아까 레포트에서 봤듯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선정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만약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상한제 지정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역, 어느 단지가 지정이 될지는 한 2달 정도 뒤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당장 오늘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2달 정도 뒤에는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